경제토크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또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뜨고 있는 피부, 의료, 미용기기 관한 전략을 듣겠습니다. 화장하는 남자도 많아졌고요. 네, 시술 받는 남자도. 특별히 증권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게 호기심도 많고 이게 네. 주식이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직접 가서 해봤다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 와이프도 최근에 원래 이런 거 안 하던 네. 와이프인데 작년 겨울에 네. 10회권을 끊었어요. 아, 대표님이 주신 모양이구만. 그래서 한번 해봐. 네, 그리고 그 사용 후기를 나한테 알려줘. 그 사실을 리오프닝 하면서 예측을 했던 분야긴 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주 뭐, 사실 예측한 것만큼 최소 수익을 내면 이것도 별개의 문제인데, 네. 그럼 지금, 미용 의료 시장이 얼마나 열리고, 네. 주가는 또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중국 리오프닝 하다 보니까 뭐 화장품주들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 네. 또 여행주들, 어쨌든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올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항공 관련된, 여행 관련된 섹터도 많이 움직였는데, 카지노 뭐 이런 네. 것들이죠. 네. 또 그만큼 또 소리소문 없이 움직인 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 맞아요. 또 피부 뭐 보톡스라든지, 보톡스, 네. 그리고 뭐 피부 관련된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주가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러면 뭐 여행도 있고, 뭐 호텔, 레저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왜 미용 의료 시장이냐? 이 시장은 팬데믹이 그렇게 극심했을 때도 수출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수출이 늘어났었던 유일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스테 임플란트의 수출 동향을 보시면 2020년, 21년, 22년으로 갈수록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았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수출이 더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나라마저도 리오프닝 경제를 다시 재지개를 한다라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이러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미용이라고 좀 보는 게, 네, 여행이랑 미용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뭐 마스크라도 하고 가지 않습니까? 집에서 전날에 마스크팩을 하고 가고 그날 가서도 뭐 마스크팩 같은 거 하는 이유가 카메라 잘 찍기 위해서, 그렇군요. 사진빨 잘 맞기 위해서. 전 졸다 일어나서 그냥 가는데 다 준비하고 하는군요. 저도 뭐 그렇게 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안 그러더라고요.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만반의 준비하는 이유가 그 사진 찍으러 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인천국제공항은 발 디딜 틈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미용 시장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라든지 미용 의료 기기의 시장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왜 확대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단순하게 미용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뭐 치아가 안 좋으니까 좀 고연령층에서 어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얘기는 그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진입장벽이 지금 완화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피부과에 가서 시술을 받아 하면은 뭔가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부가 있는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서비스, 그냥 자기 관리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런 개념이었더라면, 그렇죠. 최근에는 그냥 젊은 친구들, 혹은 직장인들, 혹은 뭐 남성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기 관리를 위해서. 문턱이 낮아졌다. 네. 그래서 가서. 그만큼 이제 가격이 또 이제. 그쵸. 예, 대중화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턱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것이요.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는 뜻은 뭐냐면, 처음에 나온 것은 초기 시장에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것이고, 제품의 기계가 고가 장비다 보니까, 그렇죠. 이 서비스도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제 기억이 맞으면 보톡스가 제가 20대 중반? 그때부터 유행을 했었는데, 그러면 나이를 20대 중반에 말씀드리면 덮어놓고 말하면 2005년. 덮어놓고 다 얘기하네요. 2006년, 7년, 이때 보톡스가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제 기억이 맞으면
한 번 시술을 받는데 25만 원, 네. 30만 원, 막 요즘은-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요즘 얼마는데? 요즘 뭐 몇만 원밖에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의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대중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인식도 많이 늘어나고 변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제가 아는 동생 같은 경우도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피부 관리를 받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마저도. 그냥 와이프는 그냥 그거야 남편이 능력 있어서 받으시는 아이고, 거고. 뭐 사모님은. 근데 능력을 떠나서 네. 원래 그런 거에 관심이 없던 와이프인데 피부과에 갔는데 뭐 뽀로지가 나서 갔는데 이 뽀로지가 아니라 뭐 물사막이다 뭐 하면서 이걸 뭐 한 10회를 하게 되면 예. 뭐 피부가 되게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혹해가지고 그냥 사모님이 그만둬. 결제하고 왔더라고요. 방송 볼 수도 네, 있잖아.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럼 이 시장이 정말로 이제 안 하던 사람마저 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또 전파가 되면서 여러 사람이 하더라고요. 저도 와이프 피부 보니까 나도 한번 해야 되나 방송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매출로 인식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주가가 상승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특히 또 보톡스 관련해가지고 메디톡스 이슈가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메디톡스가 대웅제약한테 예. 소송에서 승리를 하면서 네.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었던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 좀 바이오 플러스라는 회사를 좀 대안주로 좀 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까 그 보톡스하고 그러니까 피부 관련해서 양대 산맥이 보톡스하고 필러가 네, 있거든요. 네. 보톡스는 주름을 좀 마비해서 좀 펴주는 거 역할을 해준다라면 필러는 여기에 이제 필러를 넣어가지고 좀 이제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주름을 그래서 없애주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다른 것인데 바이오 플러스의 필러가 중국에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에서 어떤 뭐 수출 중국 시장의 성장이라든지 또 의료 관광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히알루로산 그 HA 필러라고 하는데 이게 고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게 다른 회사하고 경쟁 업체하고 비교를 해본다라면 뭐 이게 뭐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의 제품하고 바이오 플러스의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속 기간이 좀 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은 필러의 그 지속 기간이 한 9개월에서 10개월 내외였다면 바이오 플러스의 기간은 한 1년에서 한 12개월에서 14개월 사이 이렇게 되고 있고 부작용이 상당히 좀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유착 방지제 관련해 가지고도 작년에 전체 매출이 한 17%였는데 이것도 2021년 대비해서 한 7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톡스라는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그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죠. 왜냐면 대웅제약이 승소를 하면서 지난번에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었고 또 그다음에 또 연속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보톡스 관련해서 좀 부담이 된다라면 저는 바이오 플러스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다. 특히 이 회사가 최근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021년에 상장했네요. 네, 2021년에 상장을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상장 시기도 안 좋았다고 보고 있어요. 2021년 9월 뭐 여름부터 우리나라가 주시장이 안 좋았었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졌죠. 한 5,500원대에서 바닥이 다져지면서 최근에 1년 동안 흐름을 보시면 6,500원에서 한 8,500원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좀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또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들도 주가에 저는 아직 덜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실적도 상당히 개선되는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업체들이 영업이익이 엄청 좋거든요. 네. 사실 그 회사 계신 분들이 보면 기분 안 좋지만 사실은 뭐 그냥 물 담아 파는 것처럼 엄청 그 영업이익률이 보통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게 뭐 한 30-40%겠다. 야, 영업이익률이 2021년에 48%. 네. 그 전인데 50%. 네. 야, 반이 남는 거 영업이. 엄청 좋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영업이익도 좋고 네.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바이오 플러스. 네, 주목해보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원택이라는 회사를 또 보고 있습니다. 아, 새로 상장된 업체들, 이거 상장, 이것도 별로 지금 생소한 네. 것들은 어쨌든 네. 상장 기업도 꾸준히 공부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원택이라는 회사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피부 관련된 회사입니다. 네. 근데 뭐 보톡스라든지 필러 이런 것은 특수 제품을 이렇게 만든 것인데 네. 약간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그 부담감이 아직까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원택이라는 제품은 그냥 피부 자체를 좀 좋게 만들어주는 회사 그 제품을 판매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북미 그리고 남미 쪽에 그 제품 공급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특히 피부 시장은 가을에서 겨울이 성수기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봄, 여름을 좀 대비를 많이 하니까요. 왜냐면 햇빛이란 노출을 좀 최대한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 시장의 성수기 시즌이었고, 또 경기 불황의 영향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가을, 겨울이 성수기지만 그 1년 내내 피부 관리를 받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주력 제품 올리지오라는 이 제품이 경쟁 업체 대비해서 가격은 싸고 또 효과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쟁 그 선도 업체 대비해서 가격이 한 50% 이상 저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침투 그 피부과라는 이런데 공급이 최근에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국내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이게 기계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 기계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소모품이라든지 그 어떤 관련된 부가적인 제품을 계속 공급을 하게 되거든요. 프린트 싸게 주고 그렇죠. 잉크젯 파는 거죠? 토너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판매하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 주가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약간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이겨내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원래 이쪽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었던 것은 클래시스라는 회사예요. 네, 근데 주가 흐름만 본다라면 원택의 주가 흐름이 조금 더 탄력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피부 미용 쪽은 이제 성장률이 여기 좋고요. 계속해서. 근데 한 가지 조금 기후를 좀 이해를 제기해보자면 업체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뭐 이런 거 몇 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많았죠. 이러면서 이게 시장이 이게 너무 좀 진입 장벽이 없나? 이 업체도 다 하고 그러면 이익률이 좀 장기적으로 네. 지금은 좋은데 그죠? 이게 레드오션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뭐 10이 아닌 11로 살짝 듭니다. 들 수 있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좋은 제품이 공급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의료 시장도 좀 보셔야 될 게 화장품 쪽에 특화된 그런 회사가 있고 기기 쪽이라는 이런 쪽에 특화된 회사가 있어요. 뭐 기기 쪽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 제품이고 공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바이오 플러스를 선정한 것도 그 보톡스라는 회사가 그 시장 자체가 최근에 메디톡스가 원래는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는데 휴제이라든지 대웅제이라든지 후발주자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가격이 좀 인하가 되면서 네. 조금 레드오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필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새롭게 형성되고 있고 또 여기에도 좀 다른 업체 대비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거 자체가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피부 의료 기기 시장과 관련해서 바이오 플러스 원택 두 종목을 말씀하셔서 주목해요. 근데 주가가 사실은 주가 반영 부분은 근데 아직은 갈 길이 있다 보시는 거죠? 저는 더 보고 있습니다. 네. 피부 의료 미용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